감기는 계속 걸려 있었어. 안 끝나네. 벚꽃? 벚꽃은 작업실 가는 길에 여러 번 봤지.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 4월 4일이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 집에 오셔가지고 생일 선물 드리고 케이크 먹고 밥 먹고 그러고 있었어. 이번 주 작업이 너무 빡셌어가지고 막 공연 편곡도 해야 되고 뭔가 뭐 준비 중인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준비 중인 거를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곡만 만들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A부터 Z까지 거의 다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부터 티저 뭐 앨범 컨셉이나 뭐 이런 막 그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런 거를 막 A부터 Z까지 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도 막 외부 일도 뭐가 많고 해서 아예 뭐 시간이 없었어. 베이스 커버도 이제 뱅뱅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추천받아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뭔가 회사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주셔가지고 백경이 안 괜찮지. 안 괜찮아. 내기 막 꾸불꾸불 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콘서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근데 콘서트 끝나고 나서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내일은 결혼식 가요. 아주 중요한 결혼식을 갑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일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월말이 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그곳은 그 두 사람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는 그 두 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초대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해요. 만약에 거기서 마주치면 미워할 거야, 진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전혀 상관없어. 이거 불편하지도 않아. 너네 보는데 뭐가 불편해. 불편한 건 전혀 없지만 그들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하루를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그 말이야.
약속해줄 수 있지? 이뻐라. 나도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할 만큼만 하고 올 거니까. 이게 잠을 안 자고 이제 계속 일을 하니까 몸이 이제 한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생각보다 쉽게 회복이 안 돼. 근데 사실 막 그렇게 막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해. 이제 전날에도 내가 새벽에 일이 끝났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았다며. 근데 내가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가 막 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야, 오늘 날씨 진짜 좋았겠다는 느껴지는데 난 이 못 봤잖아. 그게 조금 억울하긴 하지. 나는 잠이 많은 편이라 상해병처럼 막 3시간 이렇게 못 자고, 그렇게 잤으면 난 이미 쓰러졌을 거야. 나는 잠은 그래도 6, 7시간은 자는데 내 몸이 좀 연약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형들이나 광일이에 비해서 나는 10시간을 자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곤해. 9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지 몸이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이야. 나 한약 먹고 있어. 불안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한약 먹으니까 좀 많이 낫더라. 몸도 좀 캄해지고. 한약이 나는 솔직히 서양의학보다 한약이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 내가 이 저기 한방의원 여기를 고등학생 때 내가 틱이 있었거든. 근데 그 틱을 여기서 고친 거야. 근데 내가 네 번째 환자였대. 이 개원하고 네 번째 환자.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때는 완전 교대 조그마한 이제 상가 건물에 조그마한 한방집이었는데 여기가 나 틱 고치고 이제 그만 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잘 된 거야. 그래서 막 엄청 큰 건물도 세우고 막 여기저기 분점도 내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거기를 좀 다녔는데 괜찮아지신 거야. 그래서 나도 요새 불안 증세랑 공황이 너무 심하니까 나도 다시 한번 가볼까 해서 갔지.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내가 네 번째 환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날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개원하고 네 번째 환자니까 기억을 하셨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잘 안 보시고 그 밑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직접 보시겠다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직접 받고 약도 처방받아서 왔더니 뭔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 한의원 저점에서 떡상했죠. 근데 그러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렸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나는 공황이랑 불안 증세 이게 유치원생 그 4살, 5살, 3살 때부터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나한테 좀 익숙한 거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엄청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실수로 지금 해버렸네.
너 무대 할 땐 신기하게 괜찮다. 근데 내가 무슨 이제 무대 공포증이나 대인 공포증이 막 대인 기피증이나 광장 공포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뭔가 그런 거랑 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있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 불안인 거라 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600명한테 말하는 게 이제 말하는 이상 그게 이제 비밀이 될까? 콘서트 때 그래도 백경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뭔가 백경이 하면 나고 나 하면 백경이니까. 에밀리아노는 토비아스에서 나온 그러니까 10판 모델이잖아. 그 그러니까 공급형 모델이잖아. 근데 나는 완전 그냥 내 아이덴티티를 싸그리 싹싹 박은 베이스니까 백경을 웬만하면은 써야지. 이제 아예 막 내기 부러졌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겠지만 치료를 받아도 그 수리를 맡겨도 3개월은 걸린다잖아. 그러려면은 어쨌든 나는 육현 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에밀리언을 쓰든지 아니면은 그 서스베이스 사장님이 계속 그 흑경에 대한 그 자신의 꿈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백경 만드실 때부터 계획을 계속 해두시고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흑경을 만드실 건데 그 흑경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자기가 우선은 먼저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서 나랑 이제 계속 저기 조율을 좀 해나가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 모델을 먼저 만드시겠다고 했거든. 흑경의 프로토타입. 그래서 만약에 그게 수리 기간쯤에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거를 좀 쓰지 않을까. 근데 아마 내가 다시 연락 드려봐야 겠지만 잘 안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서스베이스도 요새 좀 너무 잘 돼서. 이번 앨범? 이번 앨범은 모르겠는데 뭐 계획 없는데. 앨범 준비 안 하고 있어. 대놓고 거짓말하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난 내가 언제 앨범을 또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현이 형이 한번 나를 불러서 새벽쯤에 나를 부르셔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좀 엄청 큰 자극도 됐고 그리고 사실은 내 스스로한테 되게 답답한 게 많은 시기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뭔가 영케이 형의 뒤를 따라간다를 넘어서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밴드맨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좀 커서 이게 뭐 데이식스를 이겨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데이식스가 지금까지 밴드 씬을 이렇게 키워주신 만큼 우리가 거기에 더 부흥해서
살짝 밴드계의 양대산맥처럼 뭔가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는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영케이 형의 어떤 그런 계획과 꿈을 내가 너무 리스펙 하거든. 그래서 뭐 당연히 너무 이미 이루신 것도 많고 오래 하셨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회사도 사실은 엄청 좋은 회사시잖아. 그래서 뭐 거의 불가능, 뭐 되게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나 멋있게 해낸 팀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걸 이제 결국에는 음악이잖아. 결국에는 음악이니까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내가 잘 해내야 그 위에서 우리 멤버들도 팬들한테, 일반 팬 아닌 사람들한테도 멋있는 모습 더 보여줄 수 있는 판을 내가 깔아줘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러려면 곡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맞는 방향성을 찾아서 곡을 내야겠지. 루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루시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루시의 매력에 빠지게 할 건지를 동시에 사로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점점 배우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지금처럼 계속 쉬지 않고 하다 보면은 아무튼 다음에 우리가 앨범을 낼 때가 되면은 댓글에다가든 버블에다가든 인스타에다가든 좀 솔직한 혹평을 좀 남겨놔줘도 좋아. 나는 더 뭔가 한 방을 한 방을 더 딱 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해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이런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건전한 피드백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군, 이런 느낌을 원하는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음 앨범은 뭐 계획은 없지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노래들은 뭐 잠깨 하마, 사랑은 어쩌고 하마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일반인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를 모르는, 아예 모르는 그 루시가 취향이 아닌 분들, 밴드 음악 잘 안 들으시는 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왈왈이드 한정에서는 아마 최고의 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하이오 같은 노래 좋다고? 근데 그거 알지? 도깨비 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계보가 있잖아. 마치 후레쉬맨의 레드, 옐로우, 블루 이런 느낌으로다가 도깨비 춤 빌런 때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 컨셉의 음악은 이제 매 앨범마다 안 빠지지 않을까 싶어. 스타일리시하고 빡센 노래들 있잖아. 도깨비 춤 뚝딱, 이아이유, 또 뭐더라? 갑자기 걔가 기억이 안 나네. 도깨비 춤 뚝딱, 이아이유, 그 나머지 하나 뭐였지? 어? 뭐였지? 아니지. 참깨 앨범에 들어간 게 뚝딱이고 사조고에 들어간 게 이하이였나? 아 뭐야 그러면 다 했네. 네버린 베인이라는 노래는 루시에게 없는 노래인데요. 데인베는 없는 노래야. 영어 가수람한테는 곡을 만들 생각이 있냐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마 물론 타 팀들도 이런 곡 내줘 저런 곡 내줘 하는 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듣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있을 텐데 루시만큼 이런 곡 해줘 저런 곡 해줘를 들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팀은 아마 없을 거야. 우리만큼 다양한 장르를 하는 팀이 없을 테니까. 재즈 해줘, 락 해줘, 네임배 같은 거 해줘, 아근진 같은 거 해줘, 아지랑이 같은 거 해줘 하면은 음, 뭘 해야 하지? 다 비켜 조깅 해줘. 조깅이라. 우리도 사실은 콘서트 때 그런 율동이나 춤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춤을 추는 거는 댄서분들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데 댄서분들을 웬만하면 안 쓸 것 같아서 춤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무언가를 하려면 무언가 포기해야 돼 얘들아. 다 가져갈 순 없어. 우리도 그래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 계속 뛰어놀기만 하면 또 안 되고, 계속 음악만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뭔가 그 컨셉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그 하나로 쭉 밀고 나가게 돼버리면은, 그거를 그게 아닌 다른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까지는 채워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그게 어려운 팀이야. 다른 팀들에 비해서. 우리는 장르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 섹션들을 따뜻하다 나눠야 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밸런스를 잘못 맞추면은 너무 지루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너무 많은 팀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공연 셋리스트에 뭐 못 죽여 내버려 빤네 이런 애들이 다 항상 같이 묶여 있잖아. 근데 그게 조금 너무 너무 클리셰인가? 라는 생각이 나는 계속 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멤버들도 똑같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묶어놓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개화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못 죽이고 나와. 이상하잖아. 뭐 예를 들면 뭐 낙화를 했어. 근데 MP3가 나왔더니 갑자기 그 다음 곡으로 만내가 나와. 이상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정된 시간 안에 뭔가 밸런스를 맞춰서 딱딱딱 따놓으면 결국에는 어디서 봤던 맛이고 아는 맛인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음악은 정해져 있어. 그치? 그래도 루시 콘서트 왔는데 이 곡은 들어야지 하는 곡들은 있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를 계속 보러 와주는 왈가리들은 솔직히 좀 미안할 정도로 지루할 수도 있잖아. 아, 또 똑같은 느낌이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참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기회비용 안에서. 그래서 뭔가 메타인지하고 딱 선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공연 되게 많이 보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게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 나 위축되어 있지 않아. 나 어마어마하게 당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위축되어 있잖아? 그날 너네한테 오늘 하루 날씨 어땠고, 밥은 못 먹었고, 요새 게임은 어떻고, 이 얘기하다가 한 10분쯤에 끝났을걸? 연기해달라고? 이거는 진짜, 그거는 정말 우리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 무대 뒤에서 그 너드 커넥션 선배님들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뒤에서 내 연기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 그 대형 스크린 앞에서. 나 진짜 죽을 맛이었어. 죽을 맛이었고, 연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난 진짜 지옥 같았어. 가끔씩 꿈을 꾸다 보면은, 우리 멤버들이랑 한 번도 합주해 본 적이 없는 곡을 엄청 큰 무대에서 공연해야 하는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그 기분이었어. 나는 연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래. 난 진짜 지옥인 줄 알았어. 나는 심지어 난 내가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 고등학생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되게 막 발발되기도 하고 막 엄청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막 몰카 같은 거 하면은 꼭 내가 이제 막 싸우는 역할이고 연기하는 역할이고 항상 이랬었거든. 그래서 난 내가 잘할 거라 생각했어. 옛날에 뮤직웍스 연습생을 했을 때도 나 연기 잘할 거라고, 연기 잘할 것 같다고 막 그래 주셨거든. 근데 나이 먹고 연기를 계속 막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하려니까 그냥
아예 안 되더라. 이제 마음이 좀 메말랐나 봐. 이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죠. 그 프로들이 프로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래? 이제 몰카가 아니라 깜카야? 요새는 깜카라고 하는구나. 알았어. 나도 깜카라고 할게, 그러면. 기침 나올 것 같을 때 내가 잠깐 저 카메라 저거 뭐야. 연수고 하는 거야. 깜짝 카메라가 맞긴 하다고. 우리 때는 다 저거였어. 저게 저 몰래 카메라라는 말이 안 좋은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그런가 봐. 그럼 따라가야지 뭐 어떡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으니 따라가야지. 줍줍합니다. 그지? 이경규 몰래 카메라 때문에 이게 그 용어가 우리는 썼던 거지. 친구들 놀릴 때 쓰는 그거를. 뭐 이제라도 알면 된 거지 뭐. 나는 건강검진은 이미 예전에 다 받았어. 그럼. 나 이제 아직도 31밖에 안 되는데 뭐 어디 안 좋은 데 없지.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좀 관리를 하고 있어. 너무 늦지 않게 자려고. 비타민 D가 내가 보통 정상 수치가 15인가? 15인가? 뭐 몇이라 그랬지? 15인지 60인지 그랬는데 15였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비타민 D 3.5인가가 나온 거야. 비타민 D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혼났어. 그래가지고 비타민 D 주사 맞고 거기서 처방해준 비타민 D 영양제. 병원에서 주는 영양제 짱이더라. 그거 한번 먹잖아. 그럼 하루 종일 개운해. 그래서 다 떨어져가지고 조만간 한번 또 맞으러 가려고. 지금 다 먹어가지고. 이윤음료도 마시고 있지. 그때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얘기했었네. 포카리.
난 유치원생 때부터 포카리를 마셨어.